반갑습니다. 정면 채널 김도현입니다. 자, 해운대 반여동, 해운대 메가센텀 하나 꿈에 그린 아파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물건이 또 경매에 나왔네요. 자, 해운대는 관심이 많은 지역이라서 한번 제가 또 선택을 해봤습니다. 예, 이 사건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선택을 했습니다. 자,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해운대 메가센텀 하나 꿈에 그린 아파트입니다. 18층입니다. 자, 물건 종류는 아파트고 전용 면적이 40.9평, 조금 큰 대형 평수 아파트입니다. 자, 대지권은 18.7평, 토지 전부, 건물 전부. 자, 여기서 토지 전부라는 건 아파트 대지 전체를 판다는 게 아니고요. 그 전용 면적에 해당하는 그 면적만큼의 어떤 비율, 그 비율의 토지 지분권에 대해서 매각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사건 접수는 2020년 3월 24일 되었고 소유자 채무자는 다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소유자 채무자에 대한 이름은 오픈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제가 지웠는데, 하여튼 소유자 채무자는 다른 사람이다. 원래 2020년 12월 31일 연말에 5억 4,300으로 1차 진행 예정이었으나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되었고 2월 4일 날 진행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정가는 5억 4,300만 원.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경매가 접수되고 진행되는 동안 특별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낙찰자에게도 영향을 줄 법한 이해관계자의 흔적이 있느냐 봤을 때 특별한 그런 이해관계자의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채권자들과 그리고 지금 현재 현 채무자의 관계에서 재산 처분과 관련된 절차상 꼭 있어야 되는 그런 가압류권자의 배당 요구, 채권계산서 제출, 교부 선고서 제출 이러한 내용 외에 특별히 낙찰자에게 영향을 줄 법한 흔적은, 이해관계자의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럼 가장 궁금한 건 이거죠. 누가 살고 있느냐? 자, 보면 점유관계는 알 수가 없었다. 왜? 자, 목적물에 수차 방문을 했는데 점유자 관계인 만나지 못했고, 그래서 동사무소 전입세대 열람을 해보니까 양 누구 소유자 세대가 전입돼 있더라. 그러니까 집주인이 살고 있습니다. 자, 등기 현황 보면 2015년 8월 13일 날 이 집을 현재의 소유자가 샀습니다. 그리고 2017년 11월 15일 근저당 설정을 합니다. 예, 이것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자,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날짜 17년 11월 15일, 이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이보다 후순위의 권리들, 자, 이것들은 모두 다 소멸됩니다. 자, 가장 빠른 근저당, 자, 이것이 기준이 된다. 그리고 그보다 늦은 후순위 권리는 전부 소멸되고 정리된다. 낙찰자에게 인수될 등기상의 권리는 없습니다. 자, 인수하게 될 여러 가지 매수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인수하게 될 권리들을 보면 등기상에 인수할 것은 없다. 자, 좀 전에 확인하셨는데 없습니다. 자, 관리비는 일부분 인수될 수도 있습니다. 이 공용비용이 있고 전용비용이 있는데 이것이 공용비용이 얼마나 연체됐는지 사실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입찰가와 명도에도 영향을 주니까 사전에 확인해 보시라는 뜻에서 제가 늘 언급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과금은 관리비에 포함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임차인 조사된 내용이 없습니다. 점유자는 소유자 세대로 추정됩니다. 자, 명도 대상자는 당연히 소유자 세대입니다. 낙찰받은 이후에 한 1에서 3개월 정도는 소요됩니다. 죄송합니다. 잔금 납부 이후에 1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기간 소요돼서 결국 또 강제 집행해서 한 5, 600만 원 정도 비용이 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협의를 해서, 자, 잘 협의해 가지고 이 소유자, 거주하고 있는 소유자와 잘 협의해서 이사 비용을 차라리 줄 테니까 언제까지 나가 주십시오. 자, 그렇게 해서 명도하기를 권장합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자, 시장 매물 보면 이 물건은 18층이고 남양입니다. 자, 그러면 비슷한 같은 아파트에 똑같은 물건은 아니겠지만 아주 비슷한 유사한 물건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호가하고 있는지 보면, 자, 우린 18층,
동양이죠. 동양 맞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남양입니다. 18층 남양. 18층 그리고 남양인데 자 보면 자 남서양 7층 좀 더 낮은 중층이 한 8억 5천 그리고 5층 9억 5층 9억 7층 8억 5천 5층 9억 이게 약간 반복되는 것 같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매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같은 매물이 여러 부동산에 나가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7층 8억 5천 5층 9억 그러니까 8억 5천과 9억 정도 4층인데 9억 5천 그리고 5층 9억 그러니까 8억 5천과 9억 사이에 가장 많은 지금 호가가 발견되는데 자 그러면 같은 평형대가 실제 거래는 어떻게 됐느냐 8억 5천과 자 8억 5천과 자 9억 이 사이에 호가되고 있는데 실제 거래된 걸 보면 자 3월 달에 5억 4,300 5억 7천 뭐 6억이 간혹 등장하긴 합니다. 6억 1,800 6억 1,250 그러니까 6억 초반 그리고 9월에 와서 6억 6천 정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5억 9,900 자 이것만 봤을 때는 한 6억 정도가 시세가 아닌가. 그런데 호가는 8억 5천에서 9억이다. 자 이상하죠? 자 아무리 시장이 급변했다지만 이렇게 거래 기록 하나 없이 호가만 이렇게 올라가 있을 수 있는가? 자 그때는 유사한 평형대 자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조금 더 작지만 그래도 비교할 수 있는 그나마 가장 유사한 물건이라고 볼 수 있는 좀 더 작은 평형대의 거래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보면 자 그보다 하나 낮은 평형대의 물건 보면 7억 6,800이 있습니다. 비록 이 물건에서는 8억 원까지 8억 5천에서 9억 호가의 부분까지 가지 못했지만 그보다 작은 물건이 7억 6,800에 거래가 됐습니다. 6억은 당연히 넘어갔고 그리고 또 그보다 작은 물건 보면 7억 1,500 즉 전용 면적 119제곱미터 정도 크기에서 7억 원을 넘어갔으니까 당연히 그보다 세 단계나 위에 있는 135.19제곱미터인 이 물건의 실거래는 한 8억 원, 9억 원 정도 돼야 되지 않느냐. 왜? 당연히 얘가 7억이니까 그보다 크니까 뭐 이렇게 생각이 발전되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지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은 당연히 어느 정도 금액 이상 받기를 원하겠죠. 여러분들이 집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시장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을 나타내는 전용 면적 84.9. 자, 이거 보면 여기서도 6억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평형대가 6억대 거래가 된다고 해서 당연히 앞으로도 계속 6억이 돼야 된다는 거 아니겠죠. 예, 그보다 작은 평형대가 7억, 8억까지 가니까 당연히 이 물건도 8억은 넘어가야 된다. 8억 5천, 9억 호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시장의 가격이 급변해서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가격이 지금 호가가 올라가 있는 이런 상황에 그럼 실제 거래가 하나 기록 없이 이 입찰에 경매에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낙찰가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이런 물건들은 매수자 입장에서 정말 머리 아플 거예요. 자, 보면 감정가는 5억 4,300이지만 실제 이 물건을 살려면 최소한 이 정도 가격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보다 조금 작은 것들이 7억 원대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8억 5천에서 9억 정도 실제 거래가 되지 않을까. 자, 이것을 기초로 분석을 해보면 센텀 이편한 세상 전용 면적 25평이었는데 이때 가격이 5억 7천인데 낙찰은 7억 원 정도 됐습니다. 예, 당시 거래 가능 금액이 7억 5천이었습니다. 약 5천만 원 정도 싸게 해서 입찰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거래 가능 금액 대비 94.5% 정도. 센텀 대림, 그 이웃에 있는 센텀 대림 아파트 전용 면적 38평인데 이게 17대 1이었습니다. 1차에 낙찰되었고 이게 3억 6,100일 때 거래 가능했던 금액이 4억 8천이고 낙찰은 4억 5천 780 95% 정도니까 이 가중평균을 구하면 94.9 정도 됩니다. 자, 여기에 하한가 8억 5천 정도를 대입하면 8억 천이 됩니다. 자, 가장 유력한 가격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 8억을 조금 넘어가는 금액 정도 써야 낙찰이 될 것 같다.
자, 그러면 상한가를 적용해보면 9억을 적용해보면 8억 5,900 정도. 자, 이 정도 금액에 가야 낙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물건의 거래가 가능한 금액을 어떻게 보느냐, 가치를 어느 정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낙찰가도 그 구간이 달라집니다. 하한가는 이 정도, 상한가는 이 정도. 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시장 또 분위기를 봤을 때는 이 정도 금액이 더 유력하지 않은가. 어쨌든 이 구간 안에 들어온다. 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자, 늘 가능성을 두고 분석하고 예측하는 겁니다. 자,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 남겨주시면 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